자, 오늘은 등차 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수열을 배웠었죠? 수열은 수를 일정한 규칙으로 나열한 것이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수열을 한번 봐볼게요. 2, 5, 8, 11, 14 이 항들이 첫 번째 항이 2고 두 번째 항이 5고 세 번째 항 8이고 이 수열의 규칙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어떠한 규칙으로 이렇게 나열이 된 거죠? 네, 맞아요. 2한테 3을 더해서 5가 됐고 5한테 3을 더해서 8이 됐어요. 앞에 있는 항한테서 3씩 더해서 나타나진 수열이에요. 자, 근데 이 수열에서 순서를 살짝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5한테 2를 빼도 3이 될 것이고 8한테 5를 빼도 3이 되겠죠. 일정한 값을 더했다라는 얘기는 뒤에 항에서 바로 앞에 있는 항을 뺐을 때 나오는 값이 일정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뺐을 때 그 차이가 같은 수열, 그런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규칙은 일정한 값을 더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두 번째 항이 4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네 번째 항은 1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세 번째 항을 구하는데 등차 수열이라고 하네요. 지금 4하고 10은 6만큼 차이가 나는데 4한테 일정한 값을 더한 세 번째 항한테서 또 일정한 값을 더했을 때 10이 됐다는 얘기죠. 4와 10은 6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4에서 3을 더하고 또 3을 더해서 10이 됐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항이 7이라는 걸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7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 세 번째 항 입장에서 봤을 때는 4와 10 똑같은 만큼 차이가 나겠죠. 4하고도 3 차이가 나고 10하고도 3 차이가 나고. 그래서 요렇게 등차 수열에서 가운데 있는 수는 일정한 너비에 있는 수한테 항상 중앙값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옆에 있는 문제도 다시 보면서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20이라는 수가 있고 32라는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일정한 값을 두 번 더해서 여덟 번째 항이 됐을 것이고요. 여덟 번째 항에서도 일정한 값을 두 번 더해서 32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여덟 번째 항은 20과 32의 중앙값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차이가 나니까요. 우리는 중앙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 두 수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이라고 하는데요. 26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20에서 32까지는 12만큼 차이가 나요. 일정한 값을 4번 더했을 때 12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정하게 더하는 값 하나는 3이 되겠죠. 그래서 20한테 3을 더한 23이 7번째 항이 될 것이고 8번째 항은 26이 맞네요. 그리고 26한테 3을 더해서 29, 그 다음에 또 3을 더해서 32가 되는 이렇게 일정한 값이 더해지는 수열, 그런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는 거 아시겠죠? 문제를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자, 두 번째 항이 4라고 나와 있고요. 다섯 번째 항이 13인 등차 수열이라고 나왔네요. 아, 그러면 이 수열은 일정한 값을 더하는 수열이야 라고 말해주는 게 등차 수열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4에서 13까지 우리는 일정한 값을 3번 더했을 거예요. 4에서 13까지는 9 차이가 나기 때문에 3번 더해서 9만큼 차이가 났으면 한 번 더하는 일정한 값은 3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항은 7이 될 것이고 네 번째 항은 10이 될 것이고 우리는 등차 수열은 일정한 수를 더하는 수열이라고 했는데 그 더하는 수를 찾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등차 수열의 규칙을 찾은 거죠. 그러면 모든 항을 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3씩 더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섯 번째 항은 16이 되고 일곱 번째 항은 19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등차 수열은 어떤 규칙을 갖는 수열? 일정한 값을 더하는 수열. 그래서 일정한 값을 더하는 그 값이 무엇인지만 찾을 수 있으면 우리가 다른 항들을 알아낼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같이 풀기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등차 수열입니다.
여러분 등차 수열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는 일정한 수를 더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보면 1한테 2를 더해야 3이 되겠죠. 그러면 이 수열은 2씩 더하는 수열입니다 라는 얘기니까 네모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2번 문제는 3씩 작아지고 있는 수열이네요. 3씩 작아지는 규칙을 갖는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14한테 3이 작아져서 11이 될 것이고 8한테 3이 작아져서 5가 될 거예요. 3씩 작아지는 수인데 이렇게 마이너스 3을 더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세 번째 항은 15고 다섯 번째 항은 21인 등차 수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을 찾으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세 번째 항은 15고요. 다섯 번째 항은 21일 때에 일곱 번째 항을 궁금해요. 그러면 15에서 21까지 두 번 더한 값만큼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21에서 다섯 번째 항에서 일곱 번째 항까지도 똑같은 값을 두 번 더한 거니까 15에서 21까지 6만큼 차이가 나니까 21에서 다섯 번째 항에서 일곱 번째 항까지도 6만큼 차이가 나서 일곱 번째 항은 27이 된다는 거. 네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을 굳이 찾지 않아도 등차 수열의 규칙에 의해서 우리는 쉽게 값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응용해 보시면 괜찮겠죠? 자, 세 번째 문제. 일곱 번째 항과 열 번째 항이 나와 있어요. 그때 다섯 번째 항을 물어보네요. 똑같은 등차 수열이고요.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이 궁금한데 나한테는 일곱 번째 항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열 번째 항이 나와 있죠. 일곱 번째 항이 20이고요. 열 번째 항은 26이에요. 그러면 일곱 번째 항에서 열 번째 항까지 일정한 값을 세 번 더했을 텐데 그 세 번 더한 값이 6이라고 하죠. 그러면 더하는 한 번의 값은 2가 될 테니까 2씩 더해지는 수열이구나. 그런데 이렇게만 2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수열이 다 2씩 더해졌겠죠. 그래서 여기도 2만큼 차이가 날 것이고 여기가 2만큼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면 20보다 2가 작은 18이 여섯 번째 항이 될 것이고 18보다 2가 작은 16이 다섯 번째 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16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등차 수열의 규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항을 어떻게 구할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구하는 게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스스로 풀기 문제를 어떻게 항을 이용해서 구할지 고민하셔서 풀어보시길 바래요. 다 푸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등차 수열이라고 나와 있고요. 첫 번째 항이 3이고 3씩 커지는 수열이라고 써 있어요. 자, 첫 번째 항이 3이고요. 3씩 커지는 수열인데 세 번째 항을 구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3한테 3을 더해서 6이 두 번째 항일 거고요. 또 6한테 3을 더해서 9가 세 번째 항일 거예요. 세 번째 항은 9가 되겠죠. 자, 이렇게 등차 수열은 하나씩 더해서 항을 찾아보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풀지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항은 7이고 다섯 번째 항은 13일 때, 근데 그때 두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의 합을 구하라고 하네요. 세 번째 항은 7이고 다섯 번째 항은 13이라고 할 때 그때 두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의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7과 13의 정확히 중앙값이 네 번째 항이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왜냐면 차이가 똑같이 나니까요. 네 번째 항 입장에서는 7과 13까지 똑같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앙값이 될 것이고 그 중앙값은 7과 13을 더한 값에서 나누기 2를 해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10이라는 걸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열은 3씩 더하는 수열이네요. 그러면 7보다 3 작은 4가 A 두 번째 항이 될 거고요. 그리고 13보다 3이 큰 16이 이제 여섯 번째 항이 되겠죠.
자, 여기서 신기한 건 요 10은 7과 13의 중앙값이었죠. 하지만 4와 16 입장에서도 봤을 때 두 번만큼 차이가 나고 두 번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4와 16의 중앙값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4와 16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해도 네 번째 항인 10이 나오겠죠. 다시 얘기하면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의 합과 두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의 합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항이 7이고 다섯 번째 항이 13일 때에 두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은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합과 똑같은 20이 된다는 거. 그거를 수열을 찾아서 그래서도 풀 수 있고 수열의 등차 수열의 중앙값을 이용해서도 풀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등차 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